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료 자문서의 경우에 그 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의사가 자문 의견을 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의료 자문서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보험사가 제시한 의료 자문서만을 근거로 보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을 청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내용 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보험사 측의 의견을 전달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비급여 시술 후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분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보험사 입장에 치우쳐서 마치 아무런 근거 없이 과도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일방적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정상적인 진료 후 담당 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라 시술을 했음에도 오랜 기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시술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 일부 보험사의 지급 보류로 인해 많은 문의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골수흡인 농축물 주사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유효성과 안정성을 승인했던 시술로 절개하는 수술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무릎 관절염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이 골수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 시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환자의 장골능, 즉 골반뼈에서 채취한 자가골수를 원심 분리해서 그 농축된 골수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각 내 주사하는 시술을 말하는데요. 그 시술 대상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ICRS 3, 4등급 또는 KL 2, 3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위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실제 실비보험을 청구하자 일부 보험사에서는 적용 대상이 되는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는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는 사안들이 생기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보험 약관상 비급여 주사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전체 시술비가 아닌 정액 보험금만을 지급하겠다는 것으로 협의하자는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보험 담당자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분들이 대응을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또 어떤 내용을 안다고 해서 법적 대응까지 직접 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런 보험 담당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내용들을 알고 계시다면 다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험사가 이 사건 시술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병원에서 받은 의료 자문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는 자문서를 작성한 기관이 명기되어 있긴 하지만 보험사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의료 자문서의 경우에 그 병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심지어 어떤 의사가 자문 의견을 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의료 자문서를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보험사가 제시한 의료 자문서만을 근거로 보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 보험을 청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내용 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의견을 전달하고 보험사 측의 의견을 전달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 의료 자문의 경우에는 실제 어떤 환자를 직접 진료하거나 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만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고 이를 판정한 의사가 영상의학과 전문의인지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환자분을 진료한 그 담당의의 경우에는 전문의일 것이고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판독에 따라서 등급을 판단받은 경우가 대부분일 것인데요.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영상만을 보고 판단한 그런 자문 의견에 근거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의 담당 자문
자문의사 및 전공 과목, 또 어떤 근거로 등급을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보험사에서 우리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술로 인한 입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진료를 담당한 주치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역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서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한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재량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위 시술을 실시한 담당 의사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환자의 긴장도, 시술 부위의 상태, 시술 후의 경과, 염증이나 출혈의 예방, 어떤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을 두루 살펴서 환자의 상황과 의사 본인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에 따라서 입원이 필요하다고 만약에 판단한 것이라면 그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의 재량이 인정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의료 자문을 근거로 해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입원 치료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그 시술을 받은 경우에도 어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고 일부 보험사들은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보험금 지급이 과도해질 것을 우려해서 공신력 없는 의료 자문 결과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거절하고 있는데요. 위 골수흡인 농축물 주사 관련해서는 아직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이 나온 상황은 아니라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의 보상 담당 직원의 어떤 압박이나 회유에 따라서 협의를 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기보다는 보험금 청구에 대한 지급 거절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상 참고하셔서 보상 담당자와 어떤 적절한 소통을 하시고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